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괴팍한 천재이자 애플을 탄생시킨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5년 2월 24일 스티브 잡스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인생은 시작부터 평탄치 못했죠. 태어난 지 불과 몇 주 후에 친모를 떠나 입양되었거든요. 어린 스티브 잡스의 손을 잡아준 것은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고등학교 중퇴학력의 잡스 부부였죠. 훗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을 입양한 잡스 부부를 양부모라고 부르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잡스 부부를 1000% 제 부모님입니다라고 말하며 친부모에 대해서는 그들은 나의 정자와 난자 은행이지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적대적이었죠. 잡스의 어린 시절은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학교를 자주 빼먹는 불량 청소년이자 사고뭉치였죠.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지만 정규교육에 불만이 많아서 좀처럼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돈이나 사탕 따위를 주어 구슬려야만 공부를 할 정도였습니다. 좋게 표현하자면 동기부여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때부터 괴팍한 성격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선생님의 권유로 수학능력 평가를 보게 되었는데 초등학생인 스티브 잡스에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능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선생님은 스티브 잡스가 여러 학년을 건너뛰고 고등학교에 일찍 입학하길 바랐지만 잡스 부부는 스티브 잡스를 한 학년만 월반시키기로 결정했죠. 스티브 잡스는 어린 시절부터 전자기기와 부품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집 주변에는 당시 미국 최대 컴퓨터 기업이었던 휴렛 패거드사 즉 HP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집 밖에 나가면 엔지니어들이 주말마다 차고에서 전자부품으로 여러가지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버지 폴 잡스는 중고차를 사들인 후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일을 했고요. 스티브 잡스가 전자제품과 컴퓨터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잡스는 캘리포니아의 홈스테드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이곳에서 미래 비즈니스 파트너 훗날 애플을 공동 창업하게 되는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게 되죠.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스티브 잡스는 HP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탐험가 클럽에 가입해 활동했는데 여기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당시 컴퓨터는 20kg 정도 되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에게 첫눈에 반하죠. 표현이 아니라 진짜 잡스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잡스는 HP에서 엔지니어들과 친해지며 어렴풋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깨달았죠. 잡스는 자신이 전자공학과 창작의 교차점에 서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잡스의 표현에 따르면 말이죠. 대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자 잡스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잡스 부부에게는 꽤 난감한 일이었죠. 아이를 입양할 때 꼭 대학에 보내겠다고 서약서까지 쓴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설득은 먹혀들었죠. 잡스는 리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잡스의 반항아 기질은 대학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잡스는 필수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학교의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듣고 싶은 수업만 들었는데 잡스는 들을 가치가 없는 수업을 위해 부모님이 비싼 학비를 낸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1학기만 수강한 후 리드 대학교를 중퇴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학교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잡스는 기숙사 주임을 설득하여 기숙사에 계속 머무르면서 여러 강의를 청강했죠. 잡스가 가장 흥미를 보인 과목은 캘리그라피였습니다. 훗날 캘리그라피는 애플 제품의 수려한 폰트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죠. 짧았던 대학생활 이후 1974년 잡스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구인 광고를 살펴보던 중 한 광고 문구가 그의 눈길을 끌었죠. 즐기면서 돈 버세요. 실리콘밸리의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 회사 아타리의 구인 광고였습니다. 잡스는 곧장 써니베일에 있는 아타리 본사로 찾아갔고 인사 담당자에게 내게 일자리를 줄 때까지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고 뚫기에 가까운 패기를 보여주었죠. 뭐 나중에 성공했으니 천재 일화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엄청난 민폐죠. 그런데 이게 먹혀듭니다. 로비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자 직원들은 아타리 창업자 놀런 부시넬에게 이상하게 생긴 히피가 일자리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고 보고하죠. 부시넬은 잡스를 사무실로 올려 보내라고 했고 결국 잡스를 말단 기술자로 채용하게 됩니다. 얼탱이 없이 들어오긴 했지만 증명은 해야 했죠. 채용은 그렇다 치고 업무에서까지 민폐라면 바로 해고이니까요. 잡스는 출근 첫날부터 자진해서 야근을 합니다. 2년 내내 회사 책상 밑에서 쪽잠을 자며 게임 개발에 매달렸죠. 스티브 워즈니악도 잡스와 함께 일했는데 둘이 4일 동안 밤을 지새우며 만든 벽돌 깨기 게임 브레이크아웃은 아타리에 큰 수익을 올려준 인기 게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회사 생활을 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연차가 좀 쌓이면 대충 이쪽 산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누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대충 알게 되죠. 잡스도 일을 해보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대충 감을 잡게 됩니다. 1976년 21세의 스티브 잡스는 워즈니악과 함께 차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창업하게 되죠. 창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잡스는 자신의 폭스바겐을 팔았고 워즈니악은 아끼는 공학용 계산기를 팔았죠. 애플이 등장하기 전까지 컴퓨터는 너무 거대했고 비싼 기기였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죠. 잡스와 워즈니악은 컴퓨터를 더 작고 더 저렴하고 더 직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첫 애플 컴퓨터는 개당 666.66달러에 판매되었죠. 666은 흔히 적그리스도 혹은 악마 숭배자들과 많이 엮이는 숫자입니다. 666.66달러라는 가격은 잡스가 악마라서 혹은 악마 숭배자라서 정한 가격이 아니라 잡스는 도매가 500달러에서 3분의 1이 인상된 가격으로 컴퓨터를 판매하기 원했고 워즈니악은 반복되는 숫자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죠. 첫 애플 컴퓨터 애플1으로 두 사람은 77만 4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후 두 번째 모델 애플2의 판매량은 700% 증가했죠. 두 번째 모델이 출시된 지 3년 후 회사의 매출은 1억 3,900만 달러로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1980년 애플이 상장된 첫날 애플 컴퓨터의 시장 가치는 12억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5살에 순자산 2억 달러를 돌파했죠. 애플2가 불티나게 팔린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잡스는 애플2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애플2는 워즈니악의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스티브 잡스는 자신만의 제품을 원했고 그래서 애플3를 내놓게 되지만 아주 깔끔하게 망했습니다. 애플3는 심각한 하드웨어 결함으로 리콜을 해야 했죠. 게다가 애플의 가장 치열한 경쟁자였던 IBM이라는 회사가 대기업에만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판매하다가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진출하면서 애플의 매출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잡스는 아니 애플은 IBM과 경쟁하기 위해 마케팅 쪽에 정통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죠. 이때 포섭한 인물이 코카콜라에서 승승장구하던 존 스컬리입니다. 존 스컬리의 말에 따르면 재미삼아 한번 거절해봤더니 스티브 잡스가 죽일 듯이 노려보며 남은 인생을 설탕물에 팔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하죠. 존 스컬리는 애플의 CEO로 들어오게 됩니다. 애플3가 망한 뒤 스티브 잡스는 리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리사는 잡스의 딸 이름이죠. 애플은 누가 봐도 잡스의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애플3가 실패했지만 컴퓨터와 혁신의 상징으로 인터뷰를 하고 다니던 것은 잡스였거든요. 하지만 애플 내 분위기는 사뭇 달랐죠. 리사 프로젝트의 책임자도 잡스가 아닌 AP 출신의 실력자 존 카우치가 맡게 됩니다. 철없고 막무가내인 잡스가 프로젝트를 맡는 것은 힘들다라는 판단이었죠. 그렇게 스티브 잡스는 리사 프로젝트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자신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개발팀을 찾아다니다가 맥킨토시 팀으로 향하게 됩니다. 맥킨토시 팀은 리사 팀과 경쟁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상 잡스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83년에 출시한 리사는 애플 역사상 가장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었고 이듬해 출시한 맥킨토시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가 되었죠. 맥킨토시는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컴퓨터였습니다. 당시 컴퓨터는 칙칙한 검은색 화면에 녹색 글자를 일일이 키보드로 쳐야만 작동이 가능했는데 맥킨토시에서는 화면에 표시된 아이콘을 마우스로 누르기만 하면 작동됐거든요. 여러분도 생각나는 게 아마 MS 마이크로소프트일 겁니다. MS의 윈도우보다 먼저 나온 게 맥킨토시죠. 사람들은 열광했고 순식간에 200만 대가 팔려나가며 잡스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IBM이 애플을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은 위기감을 느끼죠. 1985년에는 PC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맥킨토시의 판매도 급감했습니다. 사실 맥킨토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많았죠. 속도도 느렸고 냉각 팬도 없었거든요. 걸핏하면 고장이 나고 발열이 심해서 토스터기라는 악평이 붙었습니다. 주변 참모진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이 멋져야 한다며 독단을 부린 결과였죠. 잡스는 여전히 주변 직원들에게 악담을 퍼붓고 남 탓을 하며 괴팍한 성격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료를 집어 던지고 제품 개발이 2달 걸린다고 하면 일주일 내에 해내라고 엔지니어를 협박하는 식이었죠. 이때 싸우는 애플을 보며 공동 창업자 워즈니악도 애플을 떠나게 됩니다. 감정 싸움과 실적 부진, 과도한 산의 경쟁으로 스티브 잡스도 1985년 애플을 설립한 지 9년 만에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죠. 간혹 잡스가 애플이 떠나게 된 것이 회사의 잘못이고 잡스는 희생자처럼 그려지는데 내보낼만 했습니다. 애플을 떠난 아니 애플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는 그냥 나가지는 않았죠. 깽판 친 건 아니고 친한 엔지니어 몇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넥스트라는 회사를 차려서 워크스테이션 고성능 PC를 만들었다가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그런데 대박은 의외의 곳에서 터집니다. 잡스는 넥스트를 운영할 때 넥스트 프로젝트에 써먹으려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를 인수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픽사는 토이스토리와 니모를 찾아서 인크레더블 같은 인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는 회사이죠. 픽사가 대박나면서 픽사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잡스의 재산은 1조를 넘어서게 됩니다. 애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혁신의 아이콘이지만 잡스가 없던 애플은 오로지 수익성 개선과 세일즈에만 열을 올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방식이 달라져. 애플은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1996년 애플은 넥스트를 인수하면서 잡스를 경영 고문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애플로 돌아온 잡스는 쉽게 애플의 경영권을 장악했죠. 잡스는 1년 만에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3,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생산하는 제품의 개수를 줄여 몇 가지에만 집중한 결과였죠. 그리고 2001년 아이팟을 세계에 선보입니다. 사실 아이팟 이전에도 mp3는 많았으나 마케팅 그리고 노래를 넣는데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단숨에 뛰어오르죠. 하지만 성공가도를 달리던 스티브 잡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건강이었죠. 2003년 췌장암을 선고받거든요. 애플 이사회는 불안해졌죠. CEO가 아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주주들이 주식을 팔 확률이 높으니까요. 스티브 잡스는 9개월 동안 수술을 연기하다가 췌장 종양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암세포는 간으로 전이된 상태였고 현대의학으로는 사실상 완치는 불가능한 상태였죠. 건강이 안 좋다는 말들이 돌았지만 잡스는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다녔습니다. 그도 그럴 게 잡스가 아파서 병가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식이 6%가 급락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잡스는 아픈 와중에 2007년 세상을 바꾼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아마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아이폰의 탄생이죠. 애플이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한 개씩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스마트폰은 잡스가 만들어냈죠. 최초는 아니지만 상용화를 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후 아이패드까지 성공시켰지만 잡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는 17살에 이런 인용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매일을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이다. 2011년 잡스는 팀쿡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2달 뒤에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있는 자택에서 5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괴팍한 천재이자 애플을 탄생시킨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